여러분은 일요일 오후 3시쯤 가족들의 손을 잡고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던 그 설레는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시식 코너의 맛있는 냄새와 옥상 놀이터에서 뛰놀던 기억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조르던 장난감이나 백화점 특유의 고급스러운 향기는 그 자체로 풍요로웠던 시대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우리가 알던 그 활기차고 화려했던 백화점의 모습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 백화점들을 방문해보면 매장을 가득 채운 손님들보다 자리를 지키는 직원들이 더 많은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냉정한 통계 숫자가 백화점의 위기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5대 백화점의 68개 점포 중 무려 70%에 달하는 48곳의 매출이 지난 1년간 하락했습니다. 백화점 10곳 중 7곳이 성장이 멈추거나 뒤로 밀려나는 역성장의 늪에 깊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지점들조차 도미노처럼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부산의 범일동을 지켜온 현대백화점 부산점은 아예 백화점 간판을 떼고 커넥트 현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경남 창원의 마산 롯데백화점은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아예 영업을 종료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초역세권이자 유동인구가 넘쳐나는 신도림역의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조차 올해 6월 영업을 끝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쇼핑의 심장이었던 백화점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시대에 뒤처진 공간으로 몰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유통시장의 지각 변동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국내 5대 백화점의 전체 매출은 약 39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겉보기에는 거대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성장률은 고작 0.9%에 그쳤는데 이는 매년 10%씩 성장하던 과거에 비하면 사실상 멈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잘 나가는 곳만 살아남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세계 강남점은 단일 점포 최초로 연 매출 3조 원을 돌파하며 3조 3, 269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롯데 잠실점 역시 매출 3조 원 클럽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지만 이러한 축제는 오직 상위 몇 곳만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연 매출 5천억 원 이하인 중소형 점포 47곳 중 40곳은 매출이 감소하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잔인한 생존 게임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하지만 지표를 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 명품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시장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진짜 위기는 바로 걸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인 인구 절벽과 교통의 역설입니다.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숨만 쉬어도 하루에 수천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대표적인 고비용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건물 유지비와 수많은 인건비, 그리고 쉼없이 돌아가는 전기세를 감당하려면 엄청난 매출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구매력 있는 젊은 인구층이 백화점을 찾아와 지갑을 열어줘야만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지방의 현실은 어떤가요? 일자리를 찾아, 더 나은 삶을 찾아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구 중 절반 가까이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지방의 인구 기반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지역 발전을 위해 도입된 GTX와 KTX 같은 교통의 발달이었습니다. 이른바 빨대 효과라고 불리는 중심지 흡인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방의 소비가 수도권으로 무섭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통망이 확충되면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할 것이라 홍보했지만 현실은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사람이 KTX를 타고 서울 신세계 강남점으로 오고 대전 사람이 판교 현대백화점으로 원정 쇼핑을 떠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지역 백화점에는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핵심 명품 브랜드가 없거나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신세계 강남점 구매 고객의 무려 50%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찾아온 원정 쇼핑객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두 번째 결정타는 온라인 플랫폼의 전방위적인 습격입니다. 2024년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은 드디어 53.6%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완전히 잡아먹은 셈인데 똑같은 화장품이 온라인에서 훨씬 싸다면 누가 굳이 백화점까지 가겠습니까? 특히 패션 분야의 무신사와 리셀 시장의 크림 같은 강력한 플랫폼들은 기존 백화점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요즘 2030세대는 옷을 살 때 백화점의 영캐주얼 매장을 찾는 대신 무신사 랭킹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주문합니다. 무신사 스탠다드 한 곳의 매출이 웬만한 중소형 백화점 한 곳의 전체 매출과 맞먹을 정도로 그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세 번째 변화의 핵심은 소비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인 이른바 앰비슈머의 등장이 백화점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돈을 아끼지만 좋아하는 명품이나 취미에는 아낌없이 수백만 원을 투자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죠. 이러한 소비 패턴은 어중간한 브랜드들을 판매하던 지방 백화점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아주 치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공간이 주는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누리기 위해 백화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영리하게 파고든 성공 사례가 바로 여의도의 더현대 서울인데 이곳은 기존의 공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매장 면적을 줄이는 대신 거대한 실내 정원과 휴식 공간을 배치하여 고객들이 백화점에서 더 오래 머물도록 시간을 설계한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바뀌는 화려한 팝업 스토어들은 트렌드에 민감한 2030세대를 다시 백화점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으로 불러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백화점은 단순히 물건을 진열하고 파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힙한 문화 공간이자 랜드마크가 되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투자와 혁신이 가능한 곳은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서울과 수도권의 대형 매장들 뿐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 백화점 중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고 상위 1%의 초대형 점포들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유통업계의 몰락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수많은 지역 백화점들이 폐업하며 유령 건물로 변해버린 것을 볼 수 있죠. 한국 역시 특색 없는 동네 백화점들은 온라인의 편리함과 초대형 랜드마크의 화려함 사이에서 길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백화점이 판매의 장이 아닌 경험의 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만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 그 지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복합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개별 점포의 노력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프라인 공간의 새로운 정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추억의 장소였던 백화점이 누군가에게는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차가운 지표가 되어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우리가 다시 일요일 오후에 가족들의 손을 잡고 향하게 될 곳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화려한 양극화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유통전쟁의 결과는 결국 우리 삶의 방식과 도시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백화점의 위기와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대해 깊이 있게 짚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